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SK그룹을 그야말로 통째로 집어삼킬 뻔했죠. 조단위 소송에 막대한 사업 손실까지. 시장에서는 SK 이대로 가라앉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폭풍은 정말 끝난 걸까요? 오늘 SK가 써내려간 이 거대한 대역전극의 막전 막후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밖에서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혼 소송이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믿었던 배터리 사업이 끝도 없는 적자를 뿜어내고 있었죠. 말 그대로 안팎으로 터진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SK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첫 번째 승부처는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그룹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리스크, 바로 이혼 소송에서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대반전이 일어났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을 한번 보시죠. 2심 판결, 이건 뭐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조 3,800억 원. 이 돈을 마련하려면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지분을 내다 파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곧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 모든 암울한 시나리오를 단 한 방에, 정말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의 자금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바로 이거였어요. 2심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깨부순 거죠. 바로 이 판단 하나가 SK그룹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를 싹 걷어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 위에 드리워져 있던 아주 거대한 먹구름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지분이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공포,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이 리스크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된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혹시나 하는 걱정 없이 SK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외부의 가장 큰 불씨를 껐으니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적자로 신음하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SK가 단행한 거대한 수술, 그룹 재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는 이 대수술을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현금을 꾸준히 잘 버는 알짜 사업이랑 지금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한 미래 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도움을 빌려오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자체 수혈 시스템을 만든 셈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청사진입니다. SKNS나 SK엔모브처럼 안정적으로 캐시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SK이노베이션과 SK온에 딱 붙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배터리 사업에 외부 도움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내부 엔진을 장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9조 5천억 원. 우리는 반드시 재무 구조를 바꾸겠다는 SK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지주사인 SK주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면서 자회사의 위기 극복에 발벗고 나섰어요.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직접 구원투수로 등판한 셈이죠. 자, 이렇게 위기 극복을 위한 방어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SK는 공격으로 전환하는데요.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그룹의 핵심 성장 엔진들은 또 어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을까요? SK주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꾸준하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낮은 주주 환원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최고 수준의 공격적인 주주 친화 행보였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는 더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됩니다. 요즘 어딜 가나 대세인 ESG 경영 있잖아요. 여기서 사회공헌, 즉 S에 쓰던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주주환원, 즉 G에 집중 투자한 겁니다. 이건 뭐랄까, 착한 기업 이미지도 좋지만 일단 주주에게 확실히 이익을 돌려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강력한 심장이 있습니다.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47조 원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1년 전체 매출에 버금가는 돈을 순수하게 이익으로만 벌어들인 거예요. 대단하죠? 이 도넛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룹 전체의 가치에서 반도체, 즉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하이닉스의 성공이 곧 그룹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경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SK의 성장 엔진이 반도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SK바이오팜이 완벽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어요. 이건 마치 반도체라는 주력 로켓 엔진 옆에 바이오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보조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릅니다. 잔잔해진 바다라고 해서 파도가 다시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2026년 SK그룹 앞에는 또 어떤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필 SK의 핵심 미래 사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이 모두 미국에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SK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보조금이 줄어도 버틸 수 있게 원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패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창을 아주 날카롭게 벼리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아주 치밀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거대한 폭풍을 이겨낸 SK그룹, 현재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최종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지배구조 리스크는 해소됐고 재무 체력은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주주와의 약속은 꾸준히 지켜지고 있고요. 반도체와 바이오라는 쌍끌이 성장 엔진이 아주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뭘 체크해야 할까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 먹는 하마였던 배터리 사업 SK온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가? 둘째, 지금의 공격적인 주주하는 약속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미국의 정치 바람이 SK에게 순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풍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SK그룹의 미래 주가를 결정할 핵심 키가 될 겁니다. 과연 SK는 폭풍우를 뚫고 나온 강철 함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수리가 더 필요한 배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